안녕하세요. 자연규화목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나무 화석 접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나무 화석 접시입니다. 저희 규화목원에는 나무 화석 접시가 두 종류가 있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중형과 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나무 화석을 편으로 켜서 접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가운데를 살짝 움폭하게 판 형태를 저희가 나무 화석 접시라고 해서 제작해 보았는데요. 이 오목한 형태가 영상으로 좀 잘 보이도록 이렇게 들어봤는데 빛이 반사되는 게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들었다가 놓은 이 하얀색 접시가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중형 접시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검은색 무늬가 섞여 있는 접시는 대형 접시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나무 화석의 단면을 절단해서 접시를 만든 만큼 그 무늬가 굉장히 예쁘고 좋습니다. 나무 화석의 대표적인 무늬라고 할 수 있는 이 나이테 무늬가 있는데요. 옆면은 편으로 켰기 때문에 나무 화석의 껍질 부분이 이런 식으로 가공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혹시 깊이감을 알 수 있을까 싶어서 볼펜을 이렇게 대보았는데요. 바닥면에서부터 가장 높은 높이까지는 볼펜 끝에 팁 하나 정도의 깊이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무 화석 자체가 두께가 있기 때문에 접시 안의 내경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얇을 거고요. 위에서 보는 나이테 무늬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나이테가 분명하게 보이지요? 이 하나하나가 만들어질 때는 1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나무 화석이 화석화되기 전에도 얼마나 오래 자란 나무인지 알 수 있는 그런 무늬입니다. 검은색 화석은 조금 더 크기가 큰 만큼 더 오래 산 나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나이테 자체도 굉장히 빼곡하게 잘 자리 잡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석이 되기 전에도 정말 오래 산 나무라고 할 수 있겠죠. 나무의 나이테는 춘제와 추제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육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선이 굵고 진한 부분은 추제라고 해서 겨울과 가을에 나무가 잘 자라지 않을 때 생기는 선명한 나이테고요. 반대로 수분을 빨아들여서 나무가 성장하는 시기인 봄과 여름에는 춘제라고 해서 조금은 연한 무늬의 나이테가 생성됩니다. 이 춘제와 추제가 모두 확연하게 구분되는 나무 화석으로 이 화석 접시 자체가 고대 나무의 어떤 자생 형태를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석 접시 옆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삐죽삐죽한 부분들이 전부 나무 화석 껍질 부분에 굴곡이 남아있는 것들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가공을 크게 하지 않는 게 훨씬 더 묘미가 좋아서 일부러 남겨두었는데요. 나무 화석 껍질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껍질 하나하나가 굴곡이 다 살아있는 것들이 보이시죠? 이게 편으로 켜게 되면은 아까 같은 화석 접시의 테두리에 뾰족뾰족한 부분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잠깐 다른 나무 화석을 촬영하는 김에 얼마나 화석 접시가 나오기가 어려운지 좀 보여드리려고 나무 화석의 상부 부분들을 찍어 보았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무 같은 경우는 특히 통나무가 쓰러져서 썩거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중심부가 저렇게 파여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온전한 나무 화석이 발견되기가 어려운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나무 껍질 부분이 이렇게 남아서 나무 화석이 되었거나 혹은 가운데가 뻥 뚫려 있거나 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크기의 나무 화석이 나오려면 우선은 속이 꽉 차 있어야 하고 그리고 크기가 이만큼 커야 되는 그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접시 같은 경우는 이 접시를 만들기 위한 나무 화석을 찾는 것조차 수고로운 일이고요. 굉장히 귀하다고 할 수 있겠죠. 상부에는 음식물을 담아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연마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유리알같이 매끈매끈하게 가공을 잘 해두었고요. 옆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공이 잘 되어 있지 않고 뒷면도 이렇게 매끈매끈하게 가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보면 움푹 패여있는 상부 부분보다 오히려 이렇게 매끈한 하부 부분에서 나이테 같은 모양이 더 도드라지게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앞면으로 보아도 좋고 뒷면으로 보아도 좋고 어느 면으로 보아도 이 무늬가 굉장히 예쁘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무늬 때문에 사실 접시의 용도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용도에 활용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 용도 활용에 같은 경우는 영상 뒤에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접시 본연의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돌로 만든 접시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접시보다 온도의 변화에 둔감하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우는 데는 조금 시간이 들겠지만 따뜻한 음식을 담으면 그 따뜻한 음식의 온기가 오래 가고, 그리고 시원한 음식을 담게 되면은 아무래도 돌이기 때문에 이 온도의 변화가 낮다 보니까, 온도의 변화 폭이 좁다 보니까 그런 시원한 음식 같은 경우도 오래도록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 둘러보아도 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소재로서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돌 접시는 다양한 용도에 쓰이게 되는데요. 돌솥을 생각해 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온도가 고르고 넓게 퍼진 상태로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회나 야채 같은 것들을 올려 먹을 때는 더욱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네요. 한번 세어보았습니다. 이 접시 같은 경우는 접시 본연의 기능보다는 상패나 트로피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혹은 여기에 사진을 인쇄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나무화석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연물로서의 어떤 고귀함 때문에 여기에 종교적인 의미를 담으시는 분들은 본인이 모시는 어떤 신이나 믿는 신앙을 여기에 인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벽에 걸거나 받침대를 제작해서 상패처럼 쓰거나 어딘가 세워놓고 인테리어 용도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여기 액세서리나 보석류를 올려놓고 전시를 하는 것도 볼 수 있었는데요. 나무화석 자체가 준보석이다 보니까 그런 보석과 같이 있을 때 더욱 시너지를 발휘하는 것 같아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나무화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2023년도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그동안 저희 규화목원과 나무화석에 많은 관심 가져주신 구독자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 규화목원은 언제나 손님들을 환영하고 있고, 이렇게 카페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편한 시간에 방문해 주시면 정말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따뜻하고 편안한 한 해 마무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화목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방문 혹은 문의에 대해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 영상 설명 더보기나 고정 댓글 참고하시어 언제든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저희 자연규화목원은 충북 충주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작품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